외에 이게 아주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경제적 제재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위 당국자들이 희망을 삼고 있는 것이 동결자산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동결자산을. 그 동결자산을 나누어 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한테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피해 보상 대상국에게 재건 비용으로 이러한 동결자산을 쓰는 겁니다. 세상은 공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약자는 따르는 거죠.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가 어떻고 구덩구덩 해봐야 여러분들 강자가 규칙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 여러분 동결되어 있는 달러와 자산을 처분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폭격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부다비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피해 보상금으로 그냥 그 동결자산을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지?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란 동결자산을 걸프 국가들이 피해 보상금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스캇 베센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같다. 걸프 국가들의 피해 보상액을 이란의 동결자산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치입니다. 아마 오늘 그렇게 크게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란 정권은 현재 벌이고 있는 제로스 게임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내 동맹국들에 가한 모든 피해는 이란 자산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뼈아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지불되는 모든 통행료는 이란청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이란이 감행하는 모든 공격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금융적 결과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아니 그게 내 돈인데 내 돈을 나누어 그냥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인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동결자산을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한 2700억 불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한 모양인데 여기 자산이 꽤 규모가 큽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이 1000억 불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 돈을 걸프 국가들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들이 별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200억 불 이상 예전에 한국에도 좀 많이 묶여 있었죠. 그 돈이 카타르로 이동했을 것 같은데 이 돈을 미국이 주재 하에서 뭐 명분을 쓰지 않습니까? 전쟁을 개시해 가지고 상대방 국가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피해 본 나라에게 그걸 주겠다. 당연한 거죠. 미국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미국의 걸프 지역 동맹국의 피해 복구 및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란은 이것을 불법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여러분들 전쟁 피해 발생했으니까 피해 보상금 내놓으라고 지금 땡깡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보상금은 그냥 본인들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이 한 1000억 불에 1200불 굉장히 많네요. 이거를 이제 쓰겠다는 거죠.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UAE,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본 거니까 이 나라들한테 보상금을 지불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례가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의 피해 보상금으로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이용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조치인데, 오늘 이 조치를 보고 미 재무부에서 해외자산 통제국의 고위층으로 일했던 미야드 말레키 씨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에 이란이 이제 15만에 18만 명의 대졸자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모양이죠. 이 나라 뭐 재건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떠나는 게 최고죠. 이거 뭐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뭐 1000만 이상 정도 돼 가지고 47년 흐른 나라인데, 이란은 15만에서 18만 명의 엘리트들이 매년 나라를 떠나고 인적 자본에서 연간 1,500억 달러, 매월 125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두뇌 유출 국가 1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청년 실업률이 35% 이상 정도 되네요. 일부 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50에 63%. 그 다음에 석유 수입금의 40% 정도는 고위층들이 닦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은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150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스 연소 및 누출로 120억 달러, 전력 손실로 35억 달러, 매일 8,600만 입방미터의 가스가 가정이나 공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게 다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란 혁명수비dem의 정권 유착 기업들로 관련된 부패로 이란 경제는 연간 150억에서 250억 달러 비용을 치르고 있고, 공식 경제의 30에서 50%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고 있고, 석유 수출 대금의 40% 정도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먹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막대한 돈을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지지해 왔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게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말레키란 분이 지금 이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의 상당 부분을 걸프 국가들의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란 측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한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란 문제는 중국 문제죠. 그 두 가지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오늘 최근 정세를 이 지네바 연구원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해 보니까, 이란 전쟁의 본질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란 전쟁을 볼 때 항상 중국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의 오늘 논평.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란을 겨냥한 미국 제재의 70%가 중국 기관에 부과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업 및 단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란 전쟁은 중국 전쟁이라는 거죠. 이란 전쟁은. 그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지네바 연구원의 트위터를 방문하게 되면 맨 위에 붙박이글 고정 댓글이 전쟁이 발발하던 2월 28일 날 올린 보고서, 지네바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란에 대한 질문은 모두가 중국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 또 어제 피해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테헤란까지 공격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23시간 전에 테헤란 상황이거든요. 테헤란 상황이고 이게 다 테헤란 상황입니다. 23시간 전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에 그 스캇 베센트 장관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 굉장히 큰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23시간 전에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상으로 큰 작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뭐 합의 임박이라는 것이 몇 번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수십 년 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무역을 재편함에 따라 이 같은 변화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봅니다. 중국하고 이런 게임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강대국인 거죠. 2차 세계대전에도 일본이 에너지 자립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더욱 결정적인 점은 중국이 서방구 미국 등으로부터 조달하게 될 앞으로의 모든 석유 배럴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입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입원은 중동 지역을 통제된 불안전한 상태로 몰고 간 무기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대리 세력 지원 정권의 제도적 야망을 지탱해온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원유의 의존도를 높여서 독일의 전 총리가 여러분들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가 그 자금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지네바 연구원이 늘 강조하는 이란 문제는 결국 중국 문제로 통한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 내에 친이란 반미 세력들이 굉장히 준동 그러니까 미국의 영주권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미국 생활을 다 만끽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이란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칭송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꽤 많고 그래서 참 나라가 무슨 저렇게 물렁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드디어 칼을 빼들기 시작했네요. 미국이 그동안 친이란 반미 전문가로서 가장 크게 활동한 트리타 파르시라는 전문가를 영주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박탈을 여러분들 그래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영주권이란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국익에 침해 안 되는 쪽으로 활동하도록 약조한 상태에 주어진 영주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냥 본때를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직들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미국에서 여러분들 초호화반 생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의란 차원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전문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겠죠. 표현의 자유나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트리타 파르시가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미국 내 주요 로비스트인 트리타 파르시가 미국 국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보도 이제 조사를 했으면 뭐 본인들이 결정했죠. 이게 2월 5일자입니다.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 내 로비 단체 역할을 하도록 NIAC를 설립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NIAC에 이 인물의 형님이 깊게 관여한 거죠. 미국의 로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프리플래스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비판론자인 트리타 파르시 이런 사람들은 추방을 안 하고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란에서 나가지고 팔레비 정부가 여러분들 붕괴하면서 아버지가 스웨덴으로 갔는데 뭐 스웨덴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 따가지고 좋은 생활하면서 맨날 미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너무나 관대한 나라지만 트리타 파르시는 워싱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전쟁 반대론자 중 한 명입니다. 행정부는 현재 그의 영주권을 박탈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이제 혐의가 있으면 박탈하겠죠.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의심스럽네요. 여기에 트리타 파르시라는 사람이 1974년인데 형님도 친이란 행보를 계속해 왔네요. 이란계 스웨덴 미국인인데 뭐 여기서 추방하면 이란 안 가고 스웨덴 가서 살면 되겠죠. 미국의 국익에 신대한 그런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게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영주권자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죠. 대학 교유였던 그의 아버지가 이란의 친미 팔레비 왕정 정권과 이슬람 혁명 정권 양측 모두에게 탄압받고 투옥 되자 4세 때 가족과 함께 스웨덴으로 망명하며 성장했다. 그래서 뭐 그런 친이란 반미적인 색채를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를 나오고 생각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존스 홉킨스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아주 조직적으로 친이란 행보를 계속해온 인물이네. 2020년 미국 이란인 협의회를 공동 창립하고 2018년까지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이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같네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철저한 반전. 맨날 김 빼는 여러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미국 측이.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추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 국무부가 결정한 사항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표현의 자유, 국익이 우선이지 표현의 자유에 여러분들 우선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과 미국의 안보 확보, 트럼프 행정부와 대이란 강경파들은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로 본다. 그리고 민주당 집권하면 또 들어오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오늘 상세하게 조사를 미국의 보도 보면 탐사 보도든 굉장히 여러분들 치밀하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그런 책임이 따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뭐 확실하게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NIAC라는 기관을 세워가지고 이란과의 합의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전략에 매진해 왔으니까 뭐 고개가 약간 갸우뚱. 파르시는 2015년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까지 백악관을 30분 이상 방문했으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러분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거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파르시의 행위자 학자인 루즈베 파르시가 핵협상 타결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작전을 비밀리에 감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작전은 이란 외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행됐다. 2023년 세마포로에서 이 영향력 공작에 대해서 처음 보도가 있었다. 간첩 혐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미국의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런 학자로서의 행세하면서
이란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이런 건 내가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메일들을 통해 이란 관리들이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팀이 협상이 격화됨에 따라 핵 문제와 중동 안보에 대한 테헤란의 입장을 강화하는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번 지켜보자.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낼 건지. 세상이 참 악이 여러분 참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판단을 할 때 분노 같은 게 많이 느끼는 거죠. 내 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프랑스 제도를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보도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유럽에 전부 다 불법 이민자로 들어와 가지고 정치 난민을 신청해 가지고 다 먹고 노는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한 이주민이 사회보장제도에 3,000유로를 받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고 그는 손가락으로 모든 아이를 세며 웃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프랑스의 복지제도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훨씬 더 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무료 아파트도 주고 전부가 다 공짜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을 통해 프랑스에 일단 그 1차 정착지를 정하고 프랑스보다 영국이 더 많은 돈을 주니까 영국으로 나는 겁니다. 영국도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전 유럽이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공짜로 이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여는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글을 올렸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They never contribute. 일생 동안 그냥 기생충처럼 여러분들 돈을 빨아먹는 것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덴마크의 연령별 기여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이 가장 기여도가 낮은 겁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평생 동안 뭡니까 기생충처럼 돈을 빨아먹는 겁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데니시 그러니까 덴마크 원주민들은 일을 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는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그다음 90대까지 여러분들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데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평생 동안 흡혈귀처럼 이런 덴마크 정부나 다른 영국 정부나 프랑스 정부의 돈을 빨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의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평균 순기여도 보여. 전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전히 기생충들입니다. 인민자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굵은이선 보시면 평생 동안 뭐죠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돈을 그냥 빨아먹는 겁니다. 기생충입니다. 이거를 무슨 뭐 인권이니 자유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받아들인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다른 여러분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여할 때 한참 활동할 때 이렇게 이런 플러스라는 것은 사회 기여도를 뜻하는 거죠. 이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기여를 하는 게 없는 겁니다. They never contribute. 그들은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공짜 점심이 항상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벨기에 같은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변하냐? 절대 안 바뀝니다. 벨기에는 가자를 탈출한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경로는 명확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모로코로 배로 스페인으로 마지막으로 벨기에 정착합니다. 그러면 벨기에 팔레스타인 정착존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피해의식 정오심 적개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벨기에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의 전체 여정을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유럽에 도착한 방법을 자랑스럽게 공유합니다. 그냥 유럽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문제가 된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 전체 과정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인 겁니다. 누군가 이 인민 경로를 자금을 지원하고 용인하게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벨기에 시민이 된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 정오심을 퍼뜨리고 적개심을 퍼뜨리고 피해의식의 분통을 터뜨리고 샬리아 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이 지금 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런 벨기에 가면 벨기에 법을 준수하고 그 문화에 동화하냐,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로 봅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여러분들 안 바뀌는 겁니다. 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 정오심과 적개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점령하는 겁니다. 무슬림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한국에 한족이 들어오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자기들끼리 살지. 여러분, 제가 좀 자주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그냥 깽판을 치는 겁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런 고함 치고 욕하고 오늘 요시 벤 야카르라는 그런 양반이 올린 글을 보다가 여기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관광객입니다. 이스라엘 관광객한테 여러분들 이스라엘 관광객한테 이 독일 경찰들이 지킵니다. 왜 경찰들이 지키는 거 하니까 무슬림들이 이런 독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욕을 하니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아니 저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죠.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며 욕하고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여행객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차 마시다가. 동영상에서는 옆에서 뭡니까 아랍어로 욕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자지 않습니까? 독일이 지 나라냐 이야기예요. 독일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자기 나라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냐. 내가 봐도 너무나 분노가 치밀한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면 되고 자기들은 자기답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을 이지매하고 욕하고 뭡니까 그다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장 여러분들 신고를 해놓으니까 독일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보통 장소도 아니고 그냥 광장입니다. 광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온 관광객들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무례한지 남의 나라 와가 법을 준수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베를린 카페 오너가 아주 정중하게 이스라엘 관광객들에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국기를 흔들고 다니는 그건 자기 마음이지. 자기 나라 국기를 자기가 여러분들 흔드는 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옆에서 욕을 하고 뭡니까 아랍어로. 야, 나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정오감을 훈련받았으니까 세상을 맨날 그렇게 독일에 살면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일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매일 시위를 이어가며 업체들에게 이스라엘 손님을 받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이스라엘 고객들을 쫓아내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고객들은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 경찰 보안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독일에서 공개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반유대주의 실상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네 나라냐 이야기죠. 네 나라가 이런 독일이 지금까지 오를 때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무슨 기여를 했냐 이야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무슬림들이 10억 이상 인구가 되면 노벨상 받은 여러분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난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게 전부 다 교육의 힘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오심하고 적개심하고 피해의식을 교육을 받으니까 전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기차역 앞에서 고객들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폴리차이라고 적힌 제복을 입은 독일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야기죠. 여행 와가지고 자기 나라 국기를 좀 이렇게 뭡니까 흔든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닙니다.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냐 이야기죠. 독일 사람들이 직접 하기는 쉽지 않게 독일의 이런 부채의식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으니까 독일의 반유대주의 독일도 상당히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모양이네요.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책임을 위해 반유대주의를 가장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가 급증하여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 수준입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 공격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인 겁니까?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독일에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적으로 1년간 반유대주의 사건 경험 보고들이 현저하게 늘어나니까 유럽에 사는 여러분들 오랜 거주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떠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에 본 같이 호주에 있는 사업가도 유대인 사업가도 호주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 이야기의 논점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무슬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유대인도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좌파 쪽에서 많이 공격을 하네요. 제노사이드인 가자에서 뭐 여러분들 인종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야기죠. 가자에 일어난 게 무슨 인종학살이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남부 국경을 지킨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여러분 다 집어치우더라도 바이든하고 여러분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하고 미국의 민주당을 여러분 딱 구분하면 자기 나라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자기 나라 국경을 포기한 인간들 차이지 않습니까? 많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의 유럽 정치인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나라 국경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경을 정신 나간 놈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경을 못 지킨다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못 지키는 것이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못 지키는 것이고 자기 나라 생존을 위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오늘 요시 벤 야카르란 젊은 분이 쓰신 걸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붙박이 한 7시간 전에 올린 게 프랑스 여러분들 칼레 해변 도시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럽에서 가까운 그런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기에 배 타고 그냥 호시탐탐 영국 가는 꿈만 꾸는 겁니다. 공짜 점심을 어떻게 이렇게 허용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공짜로 가면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패트릭 크리스티스 칼레 프랑스 칼레. 당신은 이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패트릭 크리스티스 기자가 프랑스의 이주민 보호소를 방문해 왜 다른 나라 대신 자꾸 영국을 가려고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 이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불법 이주자가 영국인들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 무료 교육, 무료 주택 등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줍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다시 한번 답합니다. 영국은 좋은 사람이 있던 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국을 가가지고 평생 동안 영국인들의 이런 납세자의 돈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예? 일부 이주민 커뮤니티는 영국을 일부 이주민 커뮤니티는 영국을 기여할 나라가 아닌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금 인출기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덩신 같은 짓을 영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납세자 세금으로 전부 다 이런 정치 난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영주권을 줘가지고 전부 다 이런 공짜로 이런 다 사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짜 점심이라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사건인 겁니다. 프리라이더 공짜 점심이 만연해지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영국 상황도 딱한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이 다 도항해가지고 이런 영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칼레에 있는 사람들도 최종 목적지는 영국과 아이슬란드인 겁니다. 공짜로 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인간이 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국 반드시 갈 거란 겁니다. 영국 가면은 매달 여러분들 그냥 영국 정부가 캐시를 주니까 일하지 않더라도 돈 주니까 가겠다 이야기죠. 북아프리카 사람이 바뀌겠냐. 나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교 문화 교육 전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정책 잘못 쓰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어쩌면 유럽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딱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 국경을 못 지키는 인간은 그냥 그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영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11명의 자녀를 둔 이민자 출신 아버지가 자녀 한 명당 이런 아마 보조금이 나올 거니까 10년 동안 영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간 27,000파운드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7,000파운드면 여러분 원화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이 뭐예요. 애 한 명당 여러분들 보조금이 나올 거니까 애를 계속 낳는 겁니다. 보조금 받기 위해 가지고 화란도 마찬가지고 브루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관대함이란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친절함이란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프랑스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 3,000유로를 주니까 평생 동안 기생충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플러스 기여는 이민자들은 거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경을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국경을. 자기 나라 국경을 못하면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벨기에는 또 팔레스타인 다 모이면은 레바논처럼 또 되겠죠. 팔레스타인 가면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팔레스타인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딴 데 가서 똑같이 뭉쳐가 이런 거짓 하는 겁니다. 피의식과 정오심과 적개심과 비뚤어진 생각과 딴 데 가서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은 징글징글한 겁니다. 인간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젊은 날 여름 사람들을 설득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인간이 안 바뀝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한 달 전에 주목이 됐던데 딱 보시죠. 이 두 사람은 유대인 부부입니다. 유대인 부부가 여러분들 행사 마치고 거리에 서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한 애들 이게 다 뭡니까? 하마스 지지자들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지지자가 욕을 때리 퍼붓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 부부가 자기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야기죠. 맨하탄 거리에 서가지고 똑똑하게 생겼네요. 유대인 부부가 젊은 부부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 여러분들 가운 입은 애들 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애들인 겁니다. 가가지고 세리 욕을 퍼붓는 겁니다. 욕도 아주 심한 욕. 어젯밤 파크이스트 회당 행사 장소 밖에서 한 유대인 부부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 폭언을 당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들은 다음같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남성들을 머무하고 아이들을 머무한다. 이 망할 소시오패스 같은 자식아 내 눈을 보며 다 보여.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뉴욕 시장인 맘다니의 지도부 체제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적 팔레스타인 누굽니까? 피에로의 수장이었던 알라파트가 자주 썼던 그런 거죠. 이 이상한 두건 같은 거 쓰고 이런 가가지고 욕도 생욕을 하는 겁니다. 생욕을. 뉴욕 여러분들 한복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난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인간들아 문명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니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니는 네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건지 부부 함께 가가 여러분들 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활동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주눅들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5월 5일 6일 날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네요. 꼭 여러분들 뭡니까 복면 쓰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인인데 뉴욕 시내에서 여러분들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니마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하도 이 사람들이 황당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 보고 그냥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합니까? 기생충을. 우리가 기생충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면은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들 세금도 내고 기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기생충 마인드가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노예근성. 노비근성이 몸에 배어 가지고 남한테 공짜만 받을 생각하고 남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생각하고 자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해결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로 그 기생충이 여러분들 뭡니까 기생충 정신이 뼛속까지 이름 다 붙어가지고 평생 동안 뭡니까 그냥 노예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 이런 평생 동안 그 가슴 산 나라에 한 푼도 기여를 안 하는 겁니다. 기생충 정신 진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기생충 정신 노비 근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거가. 하마스나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은 적개심과 정오심과 비의식이 가장 크죠. 아무리 해도 이러면 나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병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하고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